네, 전일 특징주와 금일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을 돌아보면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전일 특징주 뭘로 보시나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 다 나온 다음에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일단 호실적이 나왔죠.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8조대 후반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9조대 초반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 또 그 삼성전자 얘기를 들으면 서프라이즈란 단어를 안 썼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서프라이즈란 단어를 안 썼느냐. 그 부분도 오늘 짚어드릴 거고요. 주가 흐름도 또 지지부진했어요. 왜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했느냐. 그 부분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면 보통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이제 실적이 증권사의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바라보느냐. 증권사들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름대로 뭐 탐방도 다니고 삼성전자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얼추 이제 근접한 숫자를 이제 뽑아낸다라는 거죠. 터무니없이 숫자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숫자가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제 뭐 저도 여기저기 언론을 좀 보니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는 언론은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일부 8조 후반대 정도로 보수적인 보기는 했습니다만 9조대 정도는 나올 것이다. 내심. 예, 그리고 짐짓 10조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8조 후반대라는 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10조대를 얘기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9조 정도 된다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밴드 상단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했었던 수치죠. 이게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1년 초만 하더라도 8조대 초반을 예상했었던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뭐 가전이라든지 휴대폰 상당히 잘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휴대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오스틴 공장의 중단으로 3천억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거 3천억을 여기다 더해주게 된다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3천억을 더해주게 된다면 9조대 후반까지도 나올 수 있었던 수치다. 이렇게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못 올랐느냐? 바로 이 점이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된다라면 9조대 정도는 나올 것이다, 짐짓.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가 밥 사겠다 하면, 괜찮아, 내가 살게 이렇게 해야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친구가 사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8조대 후반이라고 했어서도 9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제 한 가지 이제 시장이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났는데 한 1% 이상 빠졌다 이러면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심각하게 사실 나쁠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켜내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점들이 이제 앞으로 기댈 것이 없다라면 1% 넘게 빠졌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 어제 여러분들 지금 종가 화면에서 보시지만 0.47%밖에 안 빠졌다라는 것들이죠. 이렇다는 것은 향후 미래를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달성했었던 수치가 대략 한 2조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는 3분기에 조심스럽게 13조까지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스틴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에는 수익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13조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지금 현재 휴대폰 잘 팔리죠. 가전, 뭐 QLED 같은 경우 잘 팔리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온다라면 결국 9만 전자, 10만 전자, 소위 말해서 증권사 중에서 일부는 12만 전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모아가는 전략들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니까 저는 LG전자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제는 삼성전자 모바일과 반도체는 삼성이고 가전은 LG가 확실히 그렇죠. 좀 나뉘었어요. 네. LG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렇습니다. LG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LG전자가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신규로 편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소위 말해서 편입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 전통적인 가전의 이제 강자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가전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휴대폰 사업 부분을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LG전자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다. 우리가 휴대폰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 현금이 유입될 텐데 현금의 유입 없이 그냥 철수를 시켰다라는 거죠. 왜 돈을 받고 팔지 왜 안 팔았을까라고 보니까 특허를 안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특허를 안 넘겨주겠다라는 것은 이 특허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 특허를 어디 활용하겠느냐? 자율주행차라든지 전장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 해 약 5천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만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전장산업을 쏟아붓겠다. 또 LG전자 여러분은 한 축을 보면 LG이노텍이 또 적자를 보고 있는 대규모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LED 사업부입니다. 네.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단이 됐고 기계를 매각한다. 그래서 파주에서 LED가 철수한다.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신임 회장께서 적자 사업 부분을 잘라내고 잘 되는 쪽에 집중한다라고 본다라면 LG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드라마틱한 움직임.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신규 편입 입장에서 본다라면 LG전자가 좀 더 가볍고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깔끔하게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에서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익이 증가하는 것들, 기업들을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엊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증권업종 주식들. 증권주 봐야 돼요. 상당히 네. 좋습니다. 오늘도 증권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 포문은 하나투자증권이 열었죠. 뭐 네. 두나무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었고 어제 뭐 미래에셋대우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주들이 강했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증권주들도 관심 잘 아신다라면 뭐 크게 뭐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오류를 잡아드리고 냉정한 판단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화랑이니까 증권주가 잘 되겠다. 이건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들이 수입 수수료를 먹고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특히 그러고 올 1월 달에 40조를 달했던 거래대금이 20조로 줄었습니다. 네. 오히려 증권시장은 화랑이지만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수수료는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이 다시 3,100포인트를 넘어서서 증권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증권회사들이 수익원이 지금 이제 신용이자 수입이 많은데 신용이자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단일 구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달 금리가 약 2% 미만인데 6%부터 시작해서 무려 15%까지 올라갑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 때 신용 잔고가 꽉 찼죠. 많이 썼죠. 이 신용 잔고가 네. 리볼리빙이 되면서 6%, 8%, 10%, 15%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주식시장에 물려 있으니까 사고 팔고 못 하시니까 신용을 리볼빙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자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수입은 늘어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를 보면 수입 수수료보다 수입 이자 수익이 더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저는 있겠고. 그걸 질문 드리려고 예. 했거든요. 이게 지수와 연동을 해서 증권주를 보다 네. 보면은 증권주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지수도 혹시 고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니고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 이번에 우리가 조금 다시 또 봐야 될 게 결국 시장의 연동성을 좀 안 주려고 합니다. 증권회사 입장에 보면 소위 말해서 제가 증권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천수답이다라고 그런 용어를 썼어요. 네. 주시장이 좋으면 증권회사가 좋고 맞아요. 주시장이 나쁘면 증권회사가 나쁜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경영을 하기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증권회사 여러분들도 한편에서 요즘 증권회사 이용하실 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유진투자증권도 서울 시내 지점이 15개였는데 지금 5개밖에 없어요. 줄었군요. 줄였습니다. 네. 이게 비용의 감소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은행처럼 증권회사가 가까이 있었는데 멀었죠. 특히 키움증권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전화하려면 요즘 저도 비밀번호 바꾸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줄을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은행 가듯이 쓱 가서 업무를 봤는데 지점이 없다 보니까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콜센터가 과부하가 걸리고 하세월이죠. 예, 하세월이 걸린다라는 것들이죠.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비용의 감소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놨습니다. 비용을 줄여놨는데 여기에 수익원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또 한 축이 2020년과 2021년에 달라진 게 펀드 판매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펀드를 우리가 팔아서 펀드로 넣어놓으니까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환매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막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줄었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 이제 주식은 좀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그만할래라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팔아서 펀드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정부에서 내세운 그린 뉴딜 펀드라든지 뉴딜 펀드. 네.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대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무려 1%에 달합니다. 그리고 랩 상품들이 요즘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용은 줄여놨죠. 수익원은 다변화됐죠. 수입 이자 수입은 늘어나죠. 그렇다면 증권회사가 뭐 이게 금리로 한다, 뭐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고요. 증권회사 재무제표를 딱 보면 야 이거는 안 올라가야 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또 증권회사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증권회사 모습들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여의도에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 보면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보너스를 받았지만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는 그런 뭐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 행복한 고민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배합하시는 게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돼요. 증권회사 증권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안 하죠?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가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너스 잔치를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래? 그럼 증권사를 사야 되겠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라면 증권주에 대한 관심 저는 좋다. 따라서 특별히 키움증권을 제가 찍었다라는 것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이긴 네. 합니다만 펀드 판매 1위는 미래에셋대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보시면 되지 네.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있는 상승이었고요. 자리 자체도 조금 더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증권주 중에서 1위 업체인 키움증권 그리고 펀드 쪽에서는 미래에셋대우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차영주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